안녕하세요. 더인멘션랩 김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성벤처협회와 같이 하는 쉬벤처스라고 하는 여성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냅셀의 윤소연 대표를 모시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소연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냅셀을 제가 알기로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스냅셀 창업하기 전에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냅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셀러를 위한 마케팅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스냅셀의 윤소연이라고 하고요. 창업한 지는 지금 5개월 정도 됐고, 그리고 제가 원래 스냅셀을 창업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의 이커머스 솔루션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커머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셀러들이 이제 커머스에 관심은 많은데 정작 이제 좋은 상품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는지를 좀 어려워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글로벌 그 마케팅 경험이 있다 보니 이런 저의 역량으로 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이커머스 플랫폼 이름이 뭐였죠? 토코톡이라는 서비스였고요. 토코톡. 네. 토코톡은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주로 한 업체였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카페24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셀러들이 자기 자사몰 구축할 때 노코드로 쉽게 그 쇼핑몰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일종의 D2C, 다이렉트 컨슈머 쪽을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사들은 자사 쇼핑몰을 개발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노코드 중심의 카페24 같은 솔루션을 많이 쓰는데 그런 업체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도 셀러들을 위한 광고 모델이 있었나요? 네, 사실 이제 거기서 제가 맡았던 그 기능이 페이스북과 구글 광고를 연동해서 이제 샵에 좀 더 많은 트래픽을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뭐 구매 전환 데이터나 이런 그 데이터 트래킹을 기반으로 좀 더 이제 적은 비용으로 셀러들이 마케팅 효율을 더 잘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덕트를 제가 개발했었습니다. 그럼 토코톡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입니까? 한국은 카페24가 1등, 뭐 메이크샵이 2등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뭐 탑3 중에 포함이 된 업체인가요? 네, 일단 인도네시아의 이제 이커머스 워낙 뭐 이제 큰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서비스 안정성이나 아니면 이제 좀 업력으로는 상위에 포지셔닝한 업체였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런 토코톡 같은 자사몰 구축형 솔루션 업체도 광고 서비스를 셀러한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비용으로 셀러를 서포팅하고 그런 매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어떤 페인 포인트를 거기서 보게 된 겁니까? 일단 이제 D2C 몰을 만드는 셀러 자체가 이제 전체 이커머스에서 봤을 때 비율이 많진 않고요. 소수다. 네. 그리고 보통은 소셜미디어, 자기의 인스타나 왓츠앱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서 판매를 페이스북에 하는데 뭔가 B2B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네. 팔거나.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인스타로 광고를 돌리고 싶을 때는 그걸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쉬운 툴이 없어서 D2C 몰이 있는 고객 셀러들만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 외에 더 많은 그 셀러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툴이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사는 그래도 D2C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카페24 같은 솔루션을 써서라도 토코톡이 그 역할을 인도네시아에서 했고, 근데 오히려 뭐 동남아시아는 오히려 그런 브랜드 업체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브랜드 없이 물건을 떼다가 판매를 도매나 소매로 판매하는 셀러들이 워낙 많은데 그런 소규모 셀러를 위한 광고 솔루션은 별로 없구나 라고 하는 것에 착안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코톡을 때려치우고 나와서 이제 팀을 만들었는데 지금 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4명이고요. 다 토코톡에서 같이 일했던 멤버들입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한국 법인에서 하셨던 거예요? 한국에 있었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가끔 출장으로 왔다 갔다 했었고요. 지금 이제 저랑 공동 창업자가 같이 이제 광고 쪽 솔루션을 개발했던 개발자 1분, 그리고 이제 현지 세일즈 매니저 1명, 이렇게 4명이서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토코톡은 왜 한국의 법인을 그렇게 만들어서 고객은 인도네시아의 셀러들인데
굳이 한국에 오피스를 뒀던 이유가 뭘까요? 테크 팀이 거의 이제 한국에 있었고요. 한국에 있었다. 네네. 이제 뭐 PO나 개발자 조직은 다 한국에 있었고, 세일즈, 뭐 영업 이쪽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두 조직으로 분류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이 좀 심했겠는데. 네네. 똑똑똑 본사에서 네. 아니, 한꺼번에 세네 명이 나오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인도네시아 시장의 어떤 잠재력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솔루션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D2C몰을 만들기도 버거운,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등을 활용해서 현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셀러들한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를 뭐 한 번이라도 세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과정이 되게 길고 복잡해요. 용어도 생소하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셀러분들은 PC도 없이 그냥 모바일로만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상품 관리도 모바일에서 주로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나 용어를 이해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좀 셀러분들에게 굳이 필요 없는 과정은 대폭 빼고 단축을 하고, 또 이제 모바일 전용으로 저희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동화를 해서 제품 정보, 그리고 비즈니스의 특정한 정보만 입력을 하시면 광고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인가요? 지금 이제 웹 서비스로도 웹 있고 서비스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앱이 등록되어 있고요. 셀러가 이제 가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상품이 뭔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 상품을 어디서 판매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인스타나 왓츠앱에서 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랜딩 페이지 정보를 입력하고 이 광고의 예산을 얼마나 쓰고 싶은지를 입력하면 저희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플랫폼에 며칠간 광고를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광고가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프리뷰까지 보여주고요. 그래서 셀러가 이걸 보고 이렇게 광고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광고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게 되고, 나머지 과정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리포팅 서비스도 그러면 모바일로 제공하는 겁니까? 네네. 리포트도 매일매일 일어났던 클릭,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어떤 뭐 연령대에 뭐 성별은 어떤 사람들이 광고를 봤는지, 날짜별로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정보를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아마도 그 베타 테스트를 여러 업체와 하면서 어떻습니까? 결과는?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이런 소규모 셀러들은 인도네시아 기준으로 보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주로 사용하는지. 네. 일단 보통 처음부터 큰 예산을 맡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일단은 뭐 하루 이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 플랫폼이 맞는지를 좀 시도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하는 비용이 한 10,000원 선이고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 캠페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광고를 집행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상 10,000원 또는 5만 원, 10만 원 정도로 마케팅을 태워서 실제로 고객을 유입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경쟁 솔루션이나 이런 곳은 없나요? 현존하는 솔루션은 페이스북과 구글 광고를 직접 하는 직접 거, 하는 아니면 이제 대행사에 맡기는 거, 방법. 아니면 이제 제가 있었던 토코톡 같은 D2C 솔루션을 활용해서 거기서 돌리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거, 요렇게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셀프 서브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을 자유롭게 설정은 할 수가 있지만 어려워서 이제 일반 셀러들이 시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미니멈 버젯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셀러들이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수수료도 뭐 20-30%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소형 셀러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솔루션입니다. 한국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광고 대행사를 쓰게 되면 진짜 미니멈 버짓이 있어야 되고, 한 10에서 15%는 항상 이제 떼고, 인건비로 떼고 이제 광고 집행을 하게 되는 셈인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 인사이트라던가 구글에서 뭔가 본인이 직접 광고 설정해서 표적 타겟팅 광고를 하기에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설정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그런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에서 쉽게 몇 가지의 설정만 하면 광고가 돌아가는. 그럼 결국 시장은 이제 페인 포인트는 명확하고 어느 정도 표적 고객도 명확한데 이 서비스의 가장 큰 리스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그렇게 10,000원 또는 5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의 소액으로 광고를 집행했는데 결국 내가 그 비용을 안 썼을 때와 썼을 때의 매출이 결국은 달라져야지만 최소한 내가 뭐 10만 원 썼다 그러면 20만 원 그 두 배 이상 또는 로아스 기준으로 보면 2배, 3배 정도의 매출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야 이거 쓸만한데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고객의 반응은. 정확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셀러들의 좀 컴플레인도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효과가 너무 안 난다. 네, 뭐 약간 네. 이런.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냥 이제 샵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셀러들이랑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이제 이렇게 광고를 돌렸을 때 과연 저희가 소유하지 않은 광고 채널에서도 그 효과가 잘 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테스트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셀러들이 아마 딜링하는 판매하는 그 상품 또는 제품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셀러들의 우리가 어쨌든 URL을 달아서 그 URL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래픽을 모으게 하는 광고 최적화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캠페인 페이지, 그 셀러들의 캠페인 전용 랜딩 페이지 자체가 상당히 훅업하기 좋은 컨텐츠라던가 제품이 없으면 사실 구매 전환율이 그렇게 높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솔루션이 너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셀러들이 취급하는 상품과 랜딩 페이지의 어떤 이슈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좀 많이 이제 봤던 문제이고 셀러들이 보통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뭔가 좀 자유도에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나 뭐 쇼피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떤 상품을 올리고 어떤 문구를 썼을 때 좀 더 그래도 효율이 좋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저희도 이제 '최대한 많은 고객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 분야의 다양한 고객들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특정 그 인더스트리 혹은 특정 타겟 고객한테 더 잘 먹히는 솔루션이 있을 텐데 요 부분들을 저희가 깊게 파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약간 패션 쪽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뭐 요즘 그 쓰고 패션 있는? 네네. 패션 쪽으로 많이 구매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마진도 높아서 광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높고요. 그래서 그런 셀러들을 좀 집중적으로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초반에는 되게 주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인도네시아는 그러면 전체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주요 판매 품목 관점에서 보면 이제 패션, 의류가 가장 높은가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가장 높고 네. 2위가 패션, 의류, 3위가 홈 인테리어인데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도 일단은 패션과 뷰티가 약간 양대 산맥인 양대 것 산맥이고 같고요. 패션 중에서도 이제 무슬림 패션 뭐 이제 요즘은 약간 무슬림 국가다 보니 네네. 그리고 코리안 스타일 패션이라고 해서 한국식 이제 K-드라마를 보면서 좀 한국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애기 옷이나 애기 용품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또 많이 네. 출산이 되는 네. 국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런 시장의 트렌드나 고객의 어떤 수요에 조금 민감한 그런 카테고리 위주로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러면 거꾸로 전체적인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SME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D2C 모를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 컨슈머 채널로 기존의 플랫폼을 SNS를 활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체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어떤 시장 규모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이게 인도네시아의 이커머스라고 집계를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거의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나 뭐 이제 전자결제를 100%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집계가 정확하게 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거의 이제 계좌이체로 개인 간 거래를 하듯이 하는 C2C 경우가 거래가 많고요. 많군요. 계좌이체로. 아니면 이제 COD라고 해서 그 캐시 온 딜리버리, 그죠? 네네. 현금 박치기. 그런 경우는 집계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보통 이제 SME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 6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실물 커머스 전체 다 합쳐서 아니면 이커머스 전체. 그냥 인도네시아 경제 경제 전체에서 전체 이제 SME가 60%다. 네네. 예. 6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 이커머스도 아마 비슷한 비율이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10조다 그러면 거의 6조는 SME가 차지하는 네. 비중일 것이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머지 한 40% 정도는 이 탑티어, 네. 예, 라자다나 소피나 예, 그런 또 카페24 같은 토코톡 같은 그런 업체들에 의해서 예,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분할되어 있다. 예,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인도네시아도 소피가 1등인가요? 네, 쇼피와 토코피디아가 1등. 토코피디아가 네. 거의 경쟁 네네. 예, 양대 산맥이군요. 라자다는 별로 이제 힘이 없습니까? 라자다도 많이 이제 쓰고 한 3위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쇼피랑 토코피디아와의 격차는 조금 있는 있는 걸로 것 알고. 같고 거의 한 70% 정도 거의 과점 시장이네요. 네네, 거의 쇼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도 소피가 70%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이제 수익 모델로 넘어가서 그럼 수익 모델은 이 솔루션을 쓰는 고객들로부터 뭐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설정한 거에 일부 수수료를 받는 모델인가요? 아니면 뭐 사스처럼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어떤 대가로 월정액을 받는 뭐 어떤 모델입니까? 저희 수익 모델은? 지금은 이제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광고 예산, 집행 예산의 일부를 저희가 수수료로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 대행사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수료만을 받고 있어요. 한 5% 정도? 네네.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기존 대행사들은 모든 걸 다 직원들이 세팅을 해야 사람이 되기 이제 세팅을 때문에 해야 되니까. 네네.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서 저희는 뭐 AP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비용 구조를 좀 많이 이제 효율적으로 바꿨고요. 다만 광고를 뭐 한 달 내내 돌리거나 이제 매달 돌리는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수익 모델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은 결국에는 구독 모델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게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건당 수수료 구조로 가면 전략은 결국은 볼륨 베이스로 가야 되거든요. 결국 이 소상공인들, SME의 소상공인들의 우리 광고 이제 예를 들면 결제하는 건수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으면 이게 범위와 규모의 경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수수료만으로 사실은 마크업하기가 되게 힘들고 오히려 안정적 수익으로 가려면 상품을 좀 분리해서 수수료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효과를 본 고객들인 경우에는 아예 월정액으로 전환하는 그런 플랜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예. 좀 효율적인 광고 솔루션으로 일단 포지셔닝은 한 것 같습니다. 페인 포인트는 잘 발굴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이제 수익 모델의 어떤 극대화 관점에서 이게 볼륨 베이스로 갈 수 있는 거냐? 이게 사실상 이게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난관 아니겠어요? 내부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외부적인